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여가마을 촌장 홍성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선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여행 가이드로 함께하게 되니까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주제는 랜선으로 떠나요 제주 여가마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많이 놀러와 보셨죠? 그런데 어떠세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밖에 나가자니 또 확진자가 될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도 힐링하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들도 소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선으로 떠나요 제주 여가마을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에 관광 트렌드는 웰니스라고 합니다. 웰니스의 뜻은 웰빙과 그리고 행복, 건강 관리를 품고 떠나는 여행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힐링과 여가를 결합한 제주 여가마을이 그 중에 하나로 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준비한 제주 여가마을 조성 배경부터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 여가마을은 동제주에 있습니다. 조천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주공항에서 함덕 해수욕장까지 가는 거리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작은 마을의 이름은 와흘리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도 발전이 덜 되고 다만 전통적인 농촌 환경들을 잘 머금고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 전에 작은 체험과 함께 그리고 많은 토착민들과 만나면서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게 되었죠. 해서 올해 2월 달에 오픈했는데요. 코로나로 잠정 휴업 상태에 있다가 8월 달에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흘리가 그럼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와흘리는 한라산에 좋은 전기를 품고 바닷가로 내려오는 그런 선들이 굉장히 완만한 길이고, 그리고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평탄한 모양새를 갖고 있어서 와흘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곳은 특히 전통적인 밭담길로 매우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시에서도 이 밭담길이 너무 예쁘고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힐링 제주 플랫폼 구축 사업의 거점 마을로 올해 4월 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여가마을 함께하는 것도 매우 뜻깊고 저희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 여가 마을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까요? 그 전에 우리 마을의 상징나무라고 할까요? 상징나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나무라 하면 제주도 전역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가로수인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육지에서 이걸 조경물로 마음에 들어 하는지 많이 육지로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이 팽나무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연못가에도 있고요, 밭담 골목길에도 있고요, 와흘리 입구에도 멋진 팽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나무에는 꽃말이 있겠죠? 제가 꽃말을 보니까 꽃말의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바로 고귀함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사망하는 이들도 많지요. 우리들의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보살피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가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요즘 시대적 아픈 모습도 보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은 또 무엇일까요? 팽나무의 꽃말처럼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공간은 어딘지, 집콕 생활 때문에 답답한 요즘 그런 소중한 주변 사람, 나의 어떤 돌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팽나무의 꽃말처럼 말입니다. 이 꽃말은 고귀함이에요.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공간은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먼저 소개할게요. 마을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은 뜨락이라고 하는데요. 뜨락은 앞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그 카페 이름을 지었는데요. 공모전에서 제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뜨락 근처에 있는 감귤밭에서 큰 감귤나무 하나를 저희 지사장님께 선물 받기로 했죠. 저한테는 매년 11월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직접 제 라임나무에서 귤을 따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힐링이고 여가이니까요. 그런데 이 뜨락은요, 마구간을 개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도 아시죠? 우도 많이 놀러 오시죠? 우도는 소를 닮은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도에 평화통일의 소라고 하는 유명한 소가 있습니다. 자, 이 소에 대한 유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1996년에 북한에서요, 홍수로 떠밀려 내려왔답니다. 김포 언저리에 있는 작은 무인도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뼈만 남은 이 앙상한 소가 숫소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불쌍했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한우를 만나게 해서요, 거기에서 아주 멋진 장남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뜨락이 그 멋진 장남이라고 했던 우도에 내려온 유명한 평화통일의 소 엄마가 태어난 곳입니다. 즉 그 평화통일소의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를 상징하는, 그리고 말을 또 키우는 이 마곡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공간에서 저희 뜨락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하면 어떤 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황희정승의 소 이야기가 있어요. 황희정승이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물어봤답니다. 2마리의 소하고 같이 농가리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황희정승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 2소 중에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한 소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 농부가 황희정승 귓가에 살짝 다가와서는 바로 저 오른쪽 소입니다고 속닥거렸대요. 그래서 정승이 물었대요. 아니, 그냥 말할 것이지 왜 귓가에 소근거렸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농부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보세요, 양반. 아무리 미물인 소라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을 하겠냐. 그래서 같이 칭찬해주고 같이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하루 온종일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험담하시나요? 아니면 꾸지람,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런 말은 험담은 아니지만 압박이 될 수 있죠. 자녀들은 또 어때요? 밥 잘 먹어라, 왜 안 먹냐, 왜 공부는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집콕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의 본 모습보다 또 불쾌했던, 그리고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스트레스가 참 많은 이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황희정승의 소 이야기처럼 가능하면 대놓고 칭찬하시고 뒤에 가서 험담?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칭찬하시고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덕담하는 그런 소중한 만남들, 그 만남들을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 카페 뜨락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가를 상담해주는 체험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가 카드 게임으로 나의 여가 취향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밭담길을 함께 도보로 투어하면서 간단하게 그 동네 이야기도 하고요. 제주 전통 밭담의 이야기들도 하면서 연못정원까지 같이 함께하는 국내 최초의 피플워킹 체험 카페입니다. 그럼 저희 마을 카페 골목으로 한번 나가 보실까요? 유엔에는 세계 농업기구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그리고 보존해야만 되는 농업유산들을 등재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11개국에서 19개의 농업유산이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 밭담입니다. 이 밭담은 2014년도에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등재하기까지 수고했던 밭담 박사님이 저희 마을에 있는 와을리에 있는 밭담길이 정말 많이 보존되어 있는 전통 밭담길로 손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밭담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밭담 투어와 함께하는 나의 여가 취향 탐색하는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밭담길이 굉장히 예쁜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 촬영하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전통 밭담길은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제격이에요. 이 전통 밭담길이 어이하여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멋진 창의성, 독창성, 이 과학성들이 바로 이 밭담길 자체가 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자격으로 부여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모암으로 쌓은 이 밭담길의 조성 역사는 제주도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밭과 밭 사이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권 때문에 싸운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들을 구성하는데 구분하는데 밭담을 계속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짓게 되다 보니까 만리장성보다 엄청 긴 구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게 흑룡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흑룡만리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네요. 바로 이 밭담은 현무암으로 쌓은 건데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소나 말이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전혀 무너지지를 않았대요. 그만큼 튼튼하게 지은 이 현무암 밭담길이 멋지게 조성되어 있는 이 흑룡만리, 그 중에서도 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밭담길을 거닐게 되면 감귤밭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11월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확하곤 하죠. 근데 감귤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친애, 순결 이런 꽃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친밀하게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친애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르네요. 저희 아들, 유일한 아들이고요. 저도 8년 만에 스트레스로인지 난임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3대 독자인 우리 아들을 제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50대인 제가요, 고등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가장 친애하는 내 최애 존재입니다. 남편은 어떠냐고요? 물론 남편도 저한테는 친애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저희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문득 떠오르는 존재로 아들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친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잠시 떠오른 사람과 함께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감귤 밭을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동백꽃이 보이나요? 여러분, 동백꽃은요, 까멜리아 힐이라는
곳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외래종도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카페 골목 동백꽃은요, 제주도의 토종입니다. 그래서요, 크지도 않고 굉장히 예쁜데 올망졸망해서 그 꽃 자체가 바닥에 뚝 떨어져서 바닥조차도 동백꽃밭을 연출하는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지요. 근데 말이죠, 동백꽃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동백꽃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백꽃은요, 사랑 고백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여가 상담 카페에 오신 분들하고 밭담 투어를 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봐요. 동백꽃 이야기도 하고 밭담 이야기도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굳이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안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 깊숙하게 그 귀한 말들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소중한 하루들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은 씨앗이니까요. 카페 골목을 가다 보면요, 그 끝자락에 연못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와을리 분들은요, 이곳을 너분 못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여기에 있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마을에서도 여기에 있는 물맛이 너무 좋고 그래서 소와 말을 데리고요. 그것도 수백 마리를 데리고 농부들이 와서 목을 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아낙들이 이곳에 와서 빨래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개구리도 잡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낭만 쉼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가마을 중에서 최애하는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가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연못 정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이 왜 예쁘냐면요, 반영사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희 뜰하게 오신 고객들도 이 연못정원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연못정원 앞에 정자가 있거든요. 이 정자 안에서 여가 카드 게임으로 골라온 이 카드를 가지고 면밀하게 나의 여가 취향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얼마나 소녀처럼 웃는지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이런 연못정자에서도 엄청 많은 새소리들이 들리는데요. 새소리만 들어도 명상 못지않은 그런 힐링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와을리는 농촌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몇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밭담 산책길 그리고 밭담을 조성하는 다양한 어떤 야간 산책길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한 우리 연못정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연못정원 야경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요즘 웰니스 투어 중에 하나는 야행이라고 합니다. 즉 야간 조명이 훌륭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빛도 보면서 나름대로 야행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카페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연못, 너분 못에 한번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랜선으로 떠나요 제주 여가마을. 여러분은 지금 여가마을 본부에 와 계십니다. 자, 본부에 있는 이 메밀밭 한번 보실까요? 10만 평이나 되는 메밀밭인데요. 달밤에 보면 이 메밀밭이요, 오로라 같습니다. 별빛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메밀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봉평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전국에서 메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봉평 메밀 축제 때도 바로 이곳 메밀의 70%가 수입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메밀 밭이 있는 이곳에 대해서 잠깐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요?
산악동호회가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더니 한라산이 보이고 뒤로는 바다가 보이니 장관이로새.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메밀밭담 사이사이를 직접 개간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무료로 산악자전거를 타게 해달라고 마을위원회에 회의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돼서 얼마 전에 산악자전거 코스가 2.4km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곳에선 일반 자전거는 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메밀밭을 보면서 트레킹할 수 있는 좋은 산책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밀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는 막국수가 떠오르시죠? 메밀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여름에 드시면 몸속에 있는 습기와 열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몸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에서 만든 메밀가루로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짜잔! 자, 보실까요? 이거는 메밀로 만든 카스테라입니다. 저희 와을리에는 메밀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메밀가루로 다양하게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밀 초코 케이크, 메밀 카스테라, 메밀 쿠키, 그리고 메밀 또띠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로컬 푸드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직접 오늘 구워왔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맛보세요. 너무 아쉬워요. 이거 직접 드셔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맛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메밀 면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짤막하게 건강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앞서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심신을 힐링코자 랜선으로 떠나요 제주 여가마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이 답답한 마음, 그리고 답답해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음식을 쫓게 되고, 그래서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돼버리는 요즘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고심이 많죠. 근데 말이죠, 이 메밀이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도 높아지고 피도 끈적해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다 잡아주는, 즉 천연 혈관 정화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메밀이 이 루틴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띵하거나 아니면 피의 점도가 좀 끈적끈적 거려서 왠지 당뇨 때문에 당뇨에 고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메밀을 드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국인 사망 원인 4위가 뇌졸중인 거 아시죠? 자, 천연 혈관 정화제 메밀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되는 명약이 될 것입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이 드넓은 10만 평 메밀밭. 자, 그러면 이 메밀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희 제주 여가마을에는 여가 상담 카페 뜰학에 이어서 여가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됩니다. 일명 놀자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데이 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9 to 9, 일명 그렇게도 소개하는데 12시간의 행복 원데이 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소규모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본관에서는 나의 여가 취향을 카드게임으로 다양하게 확인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비롯해서 버스킹이라고 해서 작은 버스에 탑승해서 저희 마을 곳곳에 있는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탐색했던 여가가 과연 맞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별빛 소나타와 같이 맛있는 흑돼지와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숨은 재능꾼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수다 시간을 가지면서 원데이 스테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가스쿨의 프로그램은 1교시 오락, 2교시 즐거운 생활, 3교시 종례, 공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소풍도 가봐야 되겠죠? 저희 여가스쿨에 소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떠나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구는 잠을 푹 자면 해소가 된다고 하지요. 많은 분들이 숙면이 스트레스에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왜 그러냐면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뇌의 최적화 상태가 될 수 있는 뇌파인 알파파가 많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알파파가 명상을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그 순간, 절대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알파파의 파하고 흙 속을 거닐면서 자연 속에서 접할 때 이 파동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숲속길, 그리고 농장, 장면이 어떠신가요? 직접 거닐고, 그리고 숲속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작물인 쑥의 향에, 쑥이 많이 나오는데 이 쑥향에 코를 대고 있으면 아마도 멋지게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파파의 향유, 멋진 힐링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해발 400에서 500m라고 하는데요. 이 힐링팜도 4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2km에서 3km 정도 멀리 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객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주무시는 거 물론 괜찮은데 장기 투숙할 경우에는요, 습한 바닷가에서보다는 이렇게 숲속이나 그리고 흙이 있는 그 육지 쪽에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농장에 있는 그 작물 중에 하나가 오디인데요. 여러분, 뽕 따러 가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민망합니다. 근데요, 바로 뽕나무의 열매가 오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디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쑥은 무농약이에요. 이곳을 운영하시는 농장 주인께서 농학 박사이신데요. 박사님의 농장 운영 철학은 철저히 자연주의입니다. 내추럴한 환경. 그래서 농약도 안 주고요. 그리고 의자도 나무로 만드시고요. 가능하면 시멘트 같은 거 존재치 않게 하고요. 그래서 매년 6월이면 많은 분들이 오디 따러 오는데요. 오디 따기, 오디청 만들기, 그리고 쑥 캐기, 그리고 쑥으로 만든 버무리, 일명 쑥버무리라고 하는데 저희 여가마을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힐링팜에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색채 심리학에 의하면 초록색이 가장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산책길에서 바라보는 그런 초록색 나무들, 그리고 이렇게 힐링팜에서 볼 수 있는 총천연색의 쑥, 그리고 오디 열매를 딸 때 바라볼 수 있는 오디 이파리, 이게 다, 이 모든 게 다 초록색이잖아요. 저절로 힐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한마디, 녹색과 친해져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악산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작은 텃밭도 있나요? 누군가가 심어놓은 미니 정원이 있나요? 산책하면서 초록색과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가마을의 슬로건은 조이 앤 피스입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 마을에 오신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평화로웠으면 좋겠고요. 그런 평화로움을 여가를 통해서 힐링했으면 좋겠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쉬는 법,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노는 법을 잘 찾아서 힐링과 여가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는 산소와 같은 것이거든요. 단 10분이라도 동네에 있는 개천가에서 오리떼를 구경하거나 하늘의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미소 한 모금 머금을 때, 그 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여가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가는 매일매일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을 토대로 설명해 드렸는데 랜선으로 잘 떠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직접 여행을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내심 아쉽지만 그래도 랜선으로 떠난 제주 여가마을을 통해서 작은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신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하루 중에 일부는 나만의 어떤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는 소중한 시간 매일매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그 방역을 위해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수다 떨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햇빛 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3번째는 나에게 맞는 여가를 통해서 여가 선용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방역하는데 가장 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입각한 힐링과 여가를 잘 결합한 제주 여가마을 탐방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가마을 촌장 홍성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주 여가마을로 놀러 오세요.